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6가지 최고의 매매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보조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단 밴드, 중심선, 하단 밴드 이렇게 구성되고요. 중심선은 일반적으로 22동평균선을 많이 이용합니다. 상단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2배수 위로, 하단선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2배수 아래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표준 편차란 평균, 즉 중심선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말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95.44%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중심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의 2배수를 더하거나 차감한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일 확률은 95.44%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가격은 보통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중심선인 이동평균선을 따라 일정한 밴드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가격이 움직인다는 특성을 이용한 기술적 보조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특징은 밴드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밴드 폭의 변화로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기술적 보조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횡보하면 표준 편차의 값이 작아져 밴드의 폭도 좁아지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추세로 움직이거나 급등락 과정을 보이면 표준 편차 값이 커지면서 볼린저 밴드의 폭도 확대됩니다. 즉,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횡보하면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다시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새로운 파동이 나와 다시 밴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또는 하락 시 변동성이 커져서 밴드의 폭이 넓어진 경우 조만간 그 폭이 다시 좁아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린저 밴드는 밴드 이탈 여부로도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횡보하던 가격대가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면 추세에 변화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격이 밴드 내에서 움직일 확률 95.44%라는 것은 4.56%는 밴드 밖에서 움직일 확률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면 지금까지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보하던 가격이 상단 밴드를 벗어나면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횡보하던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를 벗어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승 추세이던 가격이 상한 밴드를 벗어나면 급등세가 나타나 상승 추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이던 가격이 하한 밴드를 벗어나면 급락세가 나타나 하락 추세가 더욱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파생된 파생 지표 두 가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상단 밴드, 하단 밴드의 거리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가격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추세의 시작과 끝을 포착하는 매우 유용한 지표입니다. 변동성이 증가해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예측될 때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변동성 하락이 예측된다면 곧 추세의 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밴드 폭이 좁아진 상태를 스퀴즈라 하고 넓어진 상태를 벌지라고 부릅니다. 보통 밴드 폭이 좁아진 스퀴즈가 나오면 머지않아 추세가 형성되어 밴드 폭이 넓어진 벌지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즉, 스퀴즈가 나오면 매수 매도 세력들의 접전 이후 한쪽이 승리하여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지 이후에는 차차 변동성이 축소되는 스퀴즈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벌지 이후 변동성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커질 때 추세가 강화되거나 반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반전을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가 과도하게 작아지면 상승 또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이렇게 과도하게 커지면 재차 횡보 추세로 전환됩니다.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는 손실은 짧으면서 수익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절묘한 자리를 찾아내고, 진입 즉시 가격의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자리를 찾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 파생 지표는 볼린저 밴드 %B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가 밴드 폭을 수치한 지표라면 볼린저 밴드 %B 지표는 밴드 내 가격의 상대 위치를 수치한 지표입니다. 즉,
밴드 내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RSI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포착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최고의 매매 전략 6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첫 번째 매매법은 가장 기본적인 밴드 지지, 저항 매매 전략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볼린저 밴드의 가격이 95.44%의 확률로 상하단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특징을 활용한 매매 전략으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를 저항선으로, 하단 밴드를 지지선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전략은 추세가 있을 때보다는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 장세일 때 정확도가 높은 매매 전략입니다. 밴드 지지 저항 매매 전략은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 부분까지 하락하면 매수, 즉 롱 포지션에 진입하고 가격이 상단 밴드 부분까지 상승하면 매도 또는 숏 포지션 진입을 하는 전략입니다. 포지션 진입 후 익절과 손절의 경우 매수 또는 롱 포지션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수익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 부분까지 상승할 경우 실현하고 손절의 경우 하단선과 중심선의 가격 차이만큼 반대로 하락할 경우 손절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익절이 손절의 크기의 2배수가 되기 때문에 좋은 손익비를 가져가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심선 매매 전략입니다. 중심선 매매 전략은 상승 또는 하락 추세일 경우 적합한 전략입니다. 먼저 가격이 상승 추세일 경우 일시적인 조정 구간에서 중심선 부분까지 조정이 왔을 때 바로 여기가 매수 또는 롱 포지션 진입 시점입니다. 다음은 가격이 하락 추세일 경우 일시적으로 중심선 부분까지 상승했을 때 바로 여기가 매도, 즉 숏 포지션 진입 시점입니다. 세 번째 매매 전략은 밴드 돌파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강한 추세장에서 상단 밴드를 돌파할 때 매수 또는 롱 포지션을 진입하고 하단 밴드를 하향 돌파할 때 매도 또는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하방 추세가 명확할 때 상단 또는 하단 밴드 돌파가 여러 번 있을 경우 진입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강한 추세와 함께 밴드 돌파가 반복되는 것은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진입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의 경우 첫 번째 돌파 이후 두 번째 돌파하는 바로 이 시점이 매수 또는 롱 포지션 진입 시점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의 경우 첫 번째 돌파 이후 두 번째 돌파하는 바로 이 시점이 매도 또는 숏 포지션 진입 시점입니다. 밴드 돌파 매매 전략은 강한 추세장에 맞는 전략으로 성공하면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익절은 길게 그리고 손절은 짧게 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매매 전략은 스퀴즈 매매 전략입니다. 볼린저 밴드 스퀴즈 매매 전략은 수많은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이 가장 널리 애용하고 심지어 이 전략을 볼린저 밴드 최고의 전략이라고 칭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유용한 전략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이해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의 변동성, 즉 볼린저 밴드의 폭의 크기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형성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변동성이 작아져 밴드의 크기가 축소될 경우 반드시 밴드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축소돼서 밴드의 폭이 작아지는 스퀴즈 구간에서 벗어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할 경우 매도 또는 숏 포지션 진입을, 상승할 경우 매수 또는 롱 포지션 진입을 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바로 스퀴즈 매매 전략입니다. 즉, 가격이 횡보 구간을 거친 후에 한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해당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이 스퀴즈 매매 전략으로 먼저 매수 또는 롱 포지션 진입 시점은 밴드 폭이 축소되어 밀집된 스퀴즈 구간을 거친 후 상단 밴드를 돌파할 때 매수 또는 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익절과 손절은 상승하던 가격이 중심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 이익을 실현하고 손절의 경우 진입 가격 아래에서 중심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 손절을 합니다. 이렇게 익절과 손절을 할 경우 수익은 크고 손실은 적게 할 수 있어 좋은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밴드의 폭이 축소되어 밀집된 스퀴즈 구간을 거친 후 하단 밴드를 하향 이탈할 때 매도 또는 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익절과 손절의 경우 하락하던 가격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이익을 실현하시고 손절의 경우 진입 가격 아래에서 중심선을 상향 돌파할 때 손절을 합니다.
스퀴즈 매매 전략은 성공한다면 단기간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다만 볼린저 밴드 상하단을 돌파한다는 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움직인 이후여서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일명 헤드페이크를 조심해야 합니다. 헤드페이크는 농구에서 공격수가 머리를 이용하여 상대편을 속이는 동작이라는 의미로 특정 자산의 가격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드페이크는 밴드 폭이 넓어지려는 초기에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잠시 갔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움직이면서 추세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헤드페이크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확실히 정하고 진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 전략 5번째, 추세 추종 매매 전략입니다.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은 말 그대로 추세를 따라가면서 하는 매매 전략입니다. 상승 추세일 경우 다른 보조 지표가 강세를 나타날 때 매수 또는 롱 포지션 진입을, 하락 추세일 경우 다른 보조 지표가 약세를 나타낼 때 매도 또는 숏 포지션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보조 지표는 앞에서 설명한 볼린저 밴드 %B 지표와 현금 흐름 지표, 즉 MFI 지표를 통해 진입 시점을 판단합니다. 두 가지 보조 지표를 모두 만족할 때 진입합니다. 먼저 매수 진입 시점 같은 경우 가격이 상단 밴드 부분까지 상승하는 경우 볼린저 밴드 %B 지표가 0.8 이상이고 MFI가 80 이상일 때가 바로 매수 또는 롱 포지션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단 밴드 부분까지 하락한 경우 볼린저 밴드 %B 지표가 0.2 미만이고 MFI가 20 미만일 경우 바로 이 시점이 매도, 즉 숏 포지션 진입 시점입니다. 6번째 매매 전략은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보조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RSI 보조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를 터치하는 부분을 잇는 추세선이 RSI 지표의 고점을 잇는 추세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기존의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한 밴드를 터치하는 부분을 잇는 추세선과 RSI 지표의 고점을 잇는 추세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가격과 밴드의 상한 밴드, 하한 밴드를 터치한 지점들을 비교하여 RSI 지표의 흐름이 반대 방향을 나타내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이고 곧 추세의 전환을 예상하고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일단 RSI에서 설정값은 랭스 14, 어퍼 리밋 70, 로어 리밋 30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 즉 롱 진입 시점은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한 밴드를 터치하는 부분을 잇는 추세선이 하향 추세인데 RSI 지표의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이버전스 발생 이후 가격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가 바로 매수 또는 롱 포지션의 진입 시점입니다. 수익 및 손절 라인은 2대1 비율로 정하고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 돌파 시 무조건 손절합니다. 매도, 즉 숏 포지션 진입 시점은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한 밴드를 터치하는 부분에 있는 추세선이 상승 추세인데 RSI 지표의 고점을 잇는 추세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겁니다. 다이버전스 발생 이후 가격이 중심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 매도, 즉 숏 포지션 진입을 합니다. 수익 및 손절 라인은 2대1 비율로 정하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돌파 시 무조건 손절합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